안녕하세요 여러분, 승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랑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이제 일중 수급 차트 보여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랑 S&P에 대해서 이제 장기 파동과 단기 파동을 조금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랑 이제 일목균형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 코스피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달러 인덱스, 달러원, 뭐 WTI, 금, 그리고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금리 추이들 조금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단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이제 키스코 홀딩스랑 GS 이제 차트 보여드리고요. 이제 보유는 하고 있지 않지만 뭐 그렇게 뭐 CJ 제일제당이나 효성화학 이제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수 추천을 영상을 전에 올려드린 게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만 차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LG전자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누적 수급 차트 보여드리고, 이제 증시의 영향도가 큰 삼성전자는 기대 수익률이랑 이제 퍼랑 PBR이랑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삼성전자 주가 차트 보여드리고요. 이제 증시에 좀 영향도가 큰 이제 미국 쪽도 이제 애플이랑 이제 테슬라 종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코스피랑 S&P 밸류에이션 차트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신용장고 보여드리고 나서 조금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반등을 할 것 같은 사실 자리였었는데 일단 반등을 했었고요. 한 1% 정도 코스피는 상승을 하였고, 코스닥은 한 1.6%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 200이고요. 이 파랑 색깔 선이 이제 프로그램 순 매도 차트인데, 오늘 뭐 장중으로는 계속 프로그램 매도가 있었고요. 매도 주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이 이제 매도가 조금 한 44조 정도 프로그램 매도가 이제 4,400억 정도 프로그램 매도가 있었습니다. 일중 수급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 개인이 한 4천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이 한 4,2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 기관이 한 4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외국인 선물 수급하고 조금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막판에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조금 하면서 외국인이 한 1,500억 정도 순매수가 있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 이제 막판에 조금 사면서 한 1,000억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개인은 한 2,2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 800억 매수, 기관이 100억 매수, 개인이 한 9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코스피 장기 파동부터 일단 먼저 보시면은 일단 이제 3주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998년도 외환위기 저점부터가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닷컴 버블 때까지가 2파, 닷컴 버블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잘못 설명을 드렸죠? 네. 이제 2008년도 바닥부터 시작해서 이제 닷컴 버블 때까지가 1파, 이제 닷컴 버블 하락이 2파,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전까지 상승이 3파, 그 다음에 이제 지루했던 조정 장세와 이제 금융위기가 4파, 17년, 18년 상승이 이제 5파로 해서 1, 2, 3, 4, 5로 1파가 완성이 된 것 같고요. 큰 1파가, 슈퍼사이클 1파가 완성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중무역 분쟁하고 이제 코로나 떨어지면서 2파가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ABC로 2파가 떨어진 것 같고요. 현재 이제 3-1파가 끝이 나고 아마도 3-2파가 진행 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채널링은 뭐 생략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봉 한번 가시면은, 일봉 보시면은 이제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까지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5파였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제 5파는 여기서 1파, 2파, 3파, 4파, 5파로 고점을 친 것 같습니다. 이제 3-2파가 이 부분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거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한 10분봉 정도로 한번 보시면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일단 두 가지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 일단 제가 지금 일단 보고 있는 것은 여기가 이제 5파 고점 치고 나서 여기가 이제
1파, 2파, 여기가 3의 1, 3의 2, 3의 3, 3의 5, 3에서 3의 5로 여기까지가 이제 3파, 여기가 지금 이제 저는 4파 진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A, B, C에 4가 나오고 이제 뭐 월요일 날에 조금 반등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반등하고 나서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파동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한 가지 생각이고요. 일단 지금은 일단 그 가능성이 전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조금 이따 S&P를 보여드리겠지만 S&P 같은 경우에 1, 2, 3, 4, 5가 다 완성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국내 같은 경우에도 뭐 저는 조금 가능성이 낮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여기가 1, 2, 여기 어딘가에서 그냥 3, 4, 5가 다 끝났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가 2파일 가능성도 뭐 완벽하게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파동을 제가 잘못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냥 계산치를 한번 보여드리면 만약에 그냥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뷰에서의 만약에 1-4파라고 생각을 하면은 1-4파가 뭐 3000 이제 조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그냥 가서 1, 2, 3까지 오고 만약에 4파를 추정한다고 치면은 4파는 아마도 여기 진한색 보시면 3145에서 한 3171이거든요. 한번 차트 보시면은 뭐 거의 다 사실 온 부근까지 왔어가지고 뭐 개인적으로 저는 일단 오늘 조금 풋은 그냥 해지할 정도만큼은 매수를 해놨습니다. 일단 뭐 여기 이렇게 바닥하고 채널링을 했을 때도 이게 코스피는 닿지는 않는데 이제 코스피 200 같은 경우 지금 거의 다 있거든요. 그냥 코스피 200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어차피 제가 이제 파생을 하는 거는 코스피 200이기 때문에 200 차트가 사실 더 중요하긴 한데요. 파생할 때는 그거 보면은 오늘 뭐 거의 사실 다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다음 거의 부근에서 조금 풋은 그냥 해지 용도로 매수를 하였습니다. 일단 뭐 다시 코스피로 일단 돌아가서 보시면은 결국 A의 2파가 이게 A의 2파일지 4파일지를 알려면은 코스피는 사실 조금 높기는 합니다. 여기를 깨면은 이제 여기를 위로 깨버리면 그냥 이제 여기까지가 A의 1파가 완성되고 A의 2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 하단을 다시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채널 넘지 않고 바로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여기가 그냥 제가 지금 기존 생각하는 대로 사고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일목균형표 보시면은 일단 뭐 여전히 아직까지는 전환석 기준서 다 하회하고 있고요. 뭐 9일 후행 스팬도 이제는 뭐 호전돼 있긴 했지만 조금 약간 위험한 모양새고 26일 후행 스팬도 일단 아직은 호전돼서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완벽하게 안 좋다 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50일 이동평균선에도 좀 지지를 보였었고요. 근데 다만 뭐 코스피 200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일단 뭐 다 역전이 되고 이제 구름대 부근에서 조금 반등을 하는 모양새고요.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단기 반등이 있다가 조금 하락을 할 확률이 있을까도 생각을 하지만 뭐 일단 뭐 월요일 날 저는 뭐 한 오전장 반등하고 빠지거나 아니면 월요일 날 오전장에서 그냥 바로 빠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1- 이제 4파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일단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 한번 보시면은 이제 S&P 같은 경우가 조금 지금 국내랑 살짝 달라 보이긴 합니다. 일단 뭐 장기 파동부터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 여기까지가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저점부터 해서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5파 나오고 나서 이제 5파가 나온 것 같고요. 이제 채널링을 해보면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이렇게 채널링을 해보면 이 부분에서 뭐 고점하고 고점도 다 썼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뭐 개인적으로 이 채널도 유효한 것 같은데 여기를 이제 하회하고 나면 이제 ABC로 저는 조금 크게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 1-4파만 보여드렸었는데 만약에 이제 1-2파라고 하면은 되돌림 파동이 보시면은 한 3160 정도에서 뭐 3200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 다시 잠시만요. 일봉으로 보시면은 S&P 같은 게 이제 마지막 이 5파가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5의 1, 5의 2, 여기가 5의 3, 5의 4 나오고 나서 여기가 이제 1, 2, 3, 4, 5로 이제 5파까지 나오고 지금 떨어지는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분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냥 여기가 1, 이제 S&P 같은 게 2, 3, 4, 이제 5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시면은 이제 그렇게 되려면 이제 여기를 깼으면 안 되거든요. 이 부분 깨면 안 되는데 S&P 같은 경우 이제 그 부분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가능성은 없고요. 이제 그러면 아마도 이제 가능성이 여기가 그냥 1파, 2파, 3파, 4파, 5파여서 1파가 이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지금 2파가 진행 중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2파가 이렇게 플랫으로 나오던지 플랫으로 이렇게 나오던지 아니면 뭐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던지 아니면 그냥 이게 지그재그로 끝이었을지는 모르지만 2파 일단 뭐 계산치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2파 같은 경우에는 뭐 4126에서 417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한 여기까지 20에서 70이니까 뭐 이 사이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70을 간다고 하면은 이제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이 될 것 같고 20이면은 뭐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아마 조금 빠질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S&P가 여기 이제 1파라고 생각했던 걸 넘었기 때문에 여기가 그냥 A, B, C파로 조정이 완벽하게 끝났다는 것도 뭐 완전하게 배제를 하지 못합니다. 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냥 제가 파동 매긴 게 뭔가 잘못되었고 아직까지는 뭔가 상승 파동이 하나는 남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하고요. 뭐 만약에 이제 그렇다고 치면은 사실 파동을 조금 그렇게 됐을 때는 뭐 카운팅을 조금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뭐 이제 그거를 봤으려고 이제 정말 확인을 하려면 이제 그거는 뭐 사실 여기 전고점을 다시 깨는 것밖에는 가능성이 없다고는 생각을 하고요. 뭐 근데 나스닥을 봤을 때는 뭐 저는 일단 조금 그 가능성은 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나스닥은 이미 뭐 여기 이제 1파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까지 일봉으로 깨버렸기 때문에 뭐 단기 반등이 있고 나서 뭐 저는 이제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스닥 파동을 한번 보시면은 한 60분봉 정도로 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 여기가 고점 치고 나서 개인적으로 여기가 이제 1파, 여기가 이제 2파,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여기까지가 이제 3파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4파지 않을까, 지금 여기가 4파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나스닥도 이제 이게 맞으려고 하면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깨지면 안 되고요. 이제 1파 고점이 여기였기 때문에 저점이 이제 13,381이 사실 깨지면 안 되고요. 나스닥도 이제 이렇게 똑같이 이제 코스피랑 똑같은 파동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1, 2, 3, 4, 5로일 수도 있고요. 여기가 그냥 1, 2, 그 다음 여기까지가 3, 4, 5도 여기가 5파였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배제는 어렵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게 2파일지 4파일지는 이 3,000, 이 13,000, 이 채널을 일단 깨는지 마는지가 조금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뭐 이 부분을 먼저 깰지 아니면 여기 이제 전고점인 전 저점인 2915를 먼저 깰지가 일단 뭐 관건일 것 같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S&P 같은 경우에는 일목균형표 한번 보시면은 괴선들 한번 보시면은 뭐 일단 지금 기준선 전환선 부분까지는 뭐 거의 이제 반등을 한 상황이고요. 26일 후행 스팬도 완벽하게 이제 깨지진 않고 다시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넘냐 마냐의 문제일 것 같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변동성 보시면은 오늘 뭐 주가가 상승하면서 뭐 대폭 하락을 하였습니다. 한 12% 정도 하락을 하면서 19 정도 기록을 하였고요. 뭐 이렇게 반등을 했다가 뭐 저는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는 다시 주가가 조금 떨어지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미국 금리가 조금 다시 하락을 하면서 하락을 하고 있고요. 뭐 추세는 안 좋아 보이는 추세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달러원 같은 경우 오늘 뭐 큰 변동은 없지만 일단 다시 일단 구름은 넘은 모양새고요. 26일 후행스팬도 이제 호전이 되고 일단 달러 인덱스랑 원래 되게 동행을 하는데 뭐 지금은 이제 달러 인덱스보단 차트는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WT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송유관 이제 다시 조금 재개되면서 뭐 그 부분하고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국 재고 감소 속도가 조금 저하가 되면서 조금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고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 기준선 위에 있고 뭐 26일 후행스팬 위에 있어서 뭐 기준선을 깨기 전까지는 뭐 상승 추세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이제 움직임은 없는데 아직까지는 일단 뭐 괴선들은 다 일단 호전 상태입니다. 뭐 금 같은 경우엔 제가 그냥 중기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서 한 10%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제 국고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뭐 계속해서 추세는 좋은 추세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 70년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조정이 어제 조금 크게 있었습니다. 1.7 됐었다가 이제 떨어지면서 지금 현재 한 1.64 정도까지 떨어졌고요. 다시 이제 구름대 안으로 들어오고 26일 후행스팬도 역전이 되어서 다시 한번 일단 구름을 나가야지 상승 추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키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장중에 뭐 한 2.6%까지도 하락을 하다가 뭐 그냥 0.5%면 거의 뭐 보합 정도 수준에서 마감을 하였고요. 일단 뭐 계속해서 이 기준선에서 조금 지지는 보이고 있긴 합니다. 일단 뭐 오늘도 자사주는 매입은 하지 않았었고요. 뭐 키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월 26일부터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지 않고요. 뭐 한 18,000원 이제 넘어가면서부터 일단 매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좀 신기한 것은 한국철강이 키스포커보다 더 많이 올랐는데 한국철강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잘 사고 있거든요. 오늘도 한 12조 정도 그냥 종가 기준으로 샀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12조 정도 매수하면서 자사주 이제 700억 정도 사야 되는데 한국철강 한 620억 정도는 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한 89% 정도 산 것 같고요. 키스코 같은 경우는 300억 사야 되는데 뭐 아직까지는 72%입니다. 뭐 아마도 다음 주 내에 못 살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원래 매일 100억 만 주씩 사는 걸 키스코가 좀 공시를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엔 그래도 2만 주 산다고 공시를 하긴 했더라고요. 뭐 이제 다음 주에 잘 사는지 일단 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GS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변동은 없었고요. 오늘 뭐 한 1.1%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뭐 GS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구주봉이 조금 좋아 보이기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GS 같은 경우에는 뭐 밸류에이션도 충분히 낮은 것 같아서 싼 것 같아서 뭐 PBR도 그렇고요. 뭐 펄을 보더라도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뭐 정제 마진도 좀 개선되는 추세고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거 다 감안해서 조금 매수를 했었고요. 일단 뭐 아직까지는 뭐 크게 이슈는 없는 상황입니다. 뭐 차트상도 아직까지는 뭐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고요. 뭐 제일제당은 이제 워낙 급등했던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오늘 조금 하락을 하면서 일단 마감을 하였습니다. 뭐 RSI도 70을 넘었다 빠져서 뭐 한 전환선 기준선까지는 조금 닫고 뭐 재차 반등을 하든지 방향성을 좀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일단 뭐 기준선 부근에서 조금 저항 이제 지지를 조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여기를 닫고 이제 반등을 할지 무너질지 조금 그 다음 움직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해서 뭐 조금 매수하신다 하더라도 뭐 전환선 기준선 좀 넘어서야지 조금 더 안전하게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수급 차트 보시면은 뭐 2001년부터 뭐 사실 개인분들 한 71조 정도 매도를 하다가 뭐 지금 순매수가 한 28조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치면 99조 정도를 뭐 한 1년 5개월 만에 매수를 한 상황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다 매도를 하고 있는데 뭐 수급은 상당히 안 좋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는 이게 기대 수익률로 보시면은 이제 파란 색깔 선이 이제 삼성전자 주가 차트고요. 연두 색깔 선이 이제 기대 수익률인데 기대 수익률이 이제 높을 때 주식이 저평가, 낮을 때 이제 주식이 고평가 나타나는 것인데 보면 이제 주가랑 거의 뭐 정반대로 움직이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한 8%를 하회하고 나서 이제 재차 반등할 때 좀 조정이 나타났었는데 뭐 이번에도 어김없이 뭐 딱 7.9 정도 기록하고 나서 이제 조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중기적으로는 조금 더 하락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퍼랑 PBR 같은 경우도 뭐 딱 사이클을 타는데 PBR 기준으로 한 2배가 넘고 나서 조금 조정을 항상 보이는 패턴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좀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차트 보시면은 뭐 삼성전자는 이제 뭐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 뭐 9일 26일 후행 스팬도 다 역전돼 있어서 뭐 오늘 반등은 했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뭐 사실 단기 반등 이후 또 재차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구름대를 계속 일단 타고 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뭐 개인적으로는 뭐 애플도 그냥 이렇게 A, B, C로 지금 떨어지는 파동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테슬라도 똑같이 A, B, C로 이제 떨어지는 파동이어서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테슬라는 지금 일단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조금 지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만 깨지고 나면 뭐 조금 더 가파르게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엔 이제 코스피랑 S&P 밸류에이션 차트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이 코스피고요. 이제 파란색이 S&P입니다. 뭐 이제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 안에 있는 이제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을 한 수치고요. 높을 때 주식이 저평가, 낮을 때 주식이 고평가를 나타내는 수치고요.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과거 대비해서 많이 낮아져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 보이고 S&P 같은 경우는 최근 기준 뭐 전저점까지 왔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 부담이 이제 상당히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 수익률을 이제 국고채 금리로 차감한 게 아니라 나눈 수치고요. 이 수치도 이제 최근에 금리가 상승하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과거 저점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럼에도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상당히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 뭐 퍼는 이제 트레일링 퍼고요. 뭐 트레일링 퍼는 뭐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이 트레일링 PBR 같은 경우도 닷컴 버블 이후 가장 이제 높은 수치인데 아무래도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원래 이제 예대율이 높을 때 이제 실제로 이제 실물 경제에 이제 돈이 풀리는 건데 뭐 2000년 닷컴 버블 때나 2008년도 금융위기 때나 항상 100 정도가 됐었습니다. 근데 뭐 현재는 60.9%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증시가 많이 갔던 거는 뭐 실제로 실물 경제에 돈이 많이 풀렸다기보다는 이제 실질 금리가 많이 낮아지면서 이제 금리라는 게 이제 명목 금리랑 실질 금리라는 게 있는데 실제로 증시에 영향을 주는 건 실질 금리거든요. 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한 0.9%까지 떨어지면서 양적 완화의 영향으로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좀 증시가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실질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이러한 고밸류에이션은 조금 정당화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뭐 퍼랑 PBR은 그냥 참고로만 보여드리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장구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합산 같은 경우 23조 한 4천억 정도 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이제 13조를 넘었습니다. 코스피 기준을 처음으로 일단 13조를 넘었고요. 신용장구 나누기 이제 코스피 시총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하락할 때가 보시면 항상 증시가 고점이었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 저는 계속해서 조금 조심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뭐 코스닥은 그냥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는 파동이 사실 이제 초기 파동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A, B, C인지 1, 2, 3, 4, 5인지 조금 약간 아직은 애매하긴 한데 뭐 일단 개인적으로는 전 1, 2, 3, 4, 5가 뭐 더 맞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일단 생각하고 있고요. 뭐 일단 뭐 오늘 뭐 미국장을 보면은 뭐 조금 더 확실하겠지만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채널을 어디로 넘는지에 따라서 이제 사실 코스피는 조금 레인지가 넓기는 한데요. 이제 이 한 50 정도씩 되는 이 레인지를 어디가 먼저 벗어나는지에 따라서 조금 약간 파동 카운팅이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그거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사실 뭐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뭐 증시는 슬슬 이제 조금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떨어진다고 하지만 물론 이제 그것도 맞지만은 뭐 결국 그냥 밸류에이션 자체가 사실 조금 고평가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지금 대만이나 우리나라나 이제 외국인 수급도 계속해서 좋지 않고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수급이 미국은 이제 수급이라는 걸 공신하지 않지만 뭐 실제로 이제 헤지 펀드나 이런 데 보면 다시 매도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는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항상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기준을 정하셔서 뭐 전환선 기준선을 뭐 개별 종목들이 뭐 예를 들어서 전환선 기준선을 이렇게 깨지면 매도하신다는 기준이든지 아니면 뭐 50일 이동 평균선을 깨지면 매도를 한다든지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52동 평균선만 깼어도 깨고 매도를 했어도 아니면 기준선이나 전환선을 깼어도 뭐 이렇게 크게 손해는 안 보실 수 있었거든요. 뭐 그런 조금 기준들을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조금 세우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면서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